몇 페이지를 펼치시냐면은 광합성 쪽으로 좀 가서 좀 하다가 광합성 쪽으로 좀 가겠습니다. 광합성. 여기네. 음. 132페이지입니다. 광합성. 광합성. 여기서 배운 게 광합성하고 호흡인데요. 호흡까지가 아마 시험 문제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광합성.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냐면 엽록체예요.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는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광합성 포도당 있죠, 포도당. 이걸 만드는 건데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물을 빨아당겨 가지고 빛 있죠, 빛. 빛을 이렇게 하면 포도당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산소가 만들어지고요. 세포업은요,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서 태우면요,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져요. 주로 이제 열의 형태로 이제 많이 나오는데, 열의 형태, 열하고 뭐 다른 에너지도 막 나오고 그래요. 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했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여기 나오는 게 여기 나오는 거고 여기 나오는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빛이 들어가는 거고 이건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고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반응하면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산소가 나와요. 그래서 이건 암기를 해두시면 되고, 빛에너지라고 하는 거 포도당이라고 하는 게 양분이거든요. 양분. 장소는 엽록체라고 내가 조금 전에 적어뒀지. 빛이 있어야만 일어납니다. 낮에만 일어납니다. 낮에만.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빛이 있어야 되고요. 물이 있어야 되고요.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산화탄소는 기공을 통해 흡수하면 되고요. 물은 뿌리를 통해서 물관을 통해 입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물관을 통해 입까지 이동하게 되고, 공기 중에 잎에 기공을 통해 흡수합니다. 빛은 엽록체 속에 있는 초록색 색소인 엽록소에서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당이라고 하는 양분이 만들어지고요. 양분. 광합성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양분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물에 녹지 않는 녹말로 바뀌어져서 엽록체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도 빨리 바뀌어가지고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것은 잘 감지가 안 되고 녹말을 감지해낼 수 있어요. 녹말이 많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 바로 엽록체가 있는 곳입니다. 엽록체에 저장을 하니까 산소가 또 만들어지죠. 식물의 호흡에 사용되죠. 일부는 기공을 통해서 공기적으로 방출됩니다. 엽록체는 광합성하는 장소인데, 엽록소는 엽록체에 들어있는 것으로 빛을 흡수하는 장소입니다. 이 엽록소가 초록색이기 때문에 식물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물관을 타고 물이 이동해서 빛에너지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는 공기중 기공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빛에너지랑 합쳐지면은 포도당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곧바로 녹말로 바뀌어집니다. 산소가 만들어지면 자기가 호흡하는 데 사용하고 남는 것만 뱉어내요. 이렇게 필요한 에너지 원인 양분을 스스로 만듭니다. 양분을
남 안 잡아먹어도 돼요. 식물이 뭐 남 잡아먹었다는 소리 들어봤네? 팔이죠. 팔이죠. 광합성으로 발생하는 산소를 어떻게 확인해내느냐? 자, 만일 이렇게 해서 산소가 막 발생이 되면 이 산소를 모아요. 발생 기체를 모아가지고 향의 불꽃이 그러니까 꺼져 있는 거예요. 불이 약간 꺼져가는 건데 그걸 가지고 불꽃이 다시 타오릅니다. 이걸로 보아 산소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그림에서 비대에너지 요거 물하고 산소, 물하고 이산화탄소, 포도당하고 산소 나오는 거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숨을 불어 넣었으면은 이게 CO2를 공급해 준 거예요. 그러면은 BTB는요, CO2 때문에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CO2 때문에. CO2가 없으면 파란색으로 변해져요. 햇빛을 잘 비치는 곳에 두고, 잘 비춰두고, 여기는 식물이 없고, 여기는 식물이 있고, 사실 검정말은 식물이 아닙니다. 이게 원생생물인데, 광합성을 하는 원생생물이에요. 검정말은 식물이 아니에요. 하여튼, 광합성하는 생물을 둬주고, 여기 광합성하는 생물이 없습니다. 요거는 광합성하는 생물을 뒀지만, 은박제로 싸가지고 빛이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 한참 두었더니, 여기는 광합성 자체가 안 일어나니까 이산화탄소가 그대로 있으니까 계속 노란색인데 요건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없애버리고 산소를 만들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파란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거는 광합성을 하고 싶어도 빛이 없어서 못했던 거야. 계속 노란색이다. 이거는 빛이 차지한 데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가와 나를 비교해 보면은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가나는 나와 달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비교하는 거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하고요. 가나를 비교하면 빛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달을 비교해 보면.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입니다. 잘 나오죠. 빛의 세기, 암기, 이산화탄소의 농도, 암기, 온도, 암기, 물이 아니네.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 농도, 온도. 빛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량은 증가를 하는데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광합성과 같은 거는 생물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고, 이거는 효소라고 하는 물질에 의해서 촉매가 되는데 이 효소의 양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더 이상 광합성 양이 아무리 빛의 세기가 세지더라도 더 이상 증가할 수 없는 포화 상태가 나타납니다. 흔히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빛의 세기를 광포화점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은 증가하는데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됩니다. 이 또한 효소의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온도는 사뭇 다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도 요 세 개 중에서도 이게 중요합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데 일정 온도 이상에 급격하게 감소해 버려요.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요 최고의 요 속도를 보는 건 최적 온도라 그럽니다. 또는 적정 온도라 그러기도 하고. 이거는 광합성 하는 데 있어서 효소가 관여하는데 이 효소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열에 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면, 자, 여기 보겠습니다. 비대에너지를 이용한다고 그랬죠.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양분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광합성입니다. 광자, 빛광자입니다. 광합성 장소니까 염록 최고요. 염록소는 빛을 흡수하는 곳입니다.
광합성이 필요한 거는 빛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이산화탄소도 필요하죠. 생성되는 물질은 산소와 포도당입니다. 근데 이 포도당은 금방 녹말로 바꿔서 엽록체에 저장이 됩니다. 광합성 세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은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온도죠. 자, 다음은 광합성 과정을 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물과 이산화탄소가 반응해서 빛이 있어준다면 포도당과 뭐가 나와? 산소가 나와. 광합성에 대한 설명. 광합성은 빛, 물, 산소가 필요하다.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그지? 광합성은 식물세포의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맞습니다. 광합성으로 처음 만들어지는 약물은 포도당이죠. 금방 녹말로 바뀌긴 하지만 광합성으로 생성된 산소는 모두 식물 호흡에 사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남는 거는 배출을 하면 되는 거니까. 광합성이 필요한 요소와 그에 대한 설명을 옳게 설명한 거다. 물관을 통해서 뿌리를 통해서 흡수돼 물관을 통해서 이동해서 잎까지 올라가죠. 요 뿌리가 있고요. 줄기가 있고요. 잎이 있는데 여기서 광합성을 하지. 줄기에서 광합성, 뿌리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학교 과정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뿌리에서 흡수돼서 물관을 통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잎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빛, 엽록소에서 흡수가죠. 엽록소에서 흡수. 이산화탄소, 기공을 통해서 자, 숨을 불어넣어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한. 자, 숨을 불어넣었다면 이산화탄소 때문에 무슨 색으로 변화했다고요? 노란색으로 변했을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변한 BTB, ABC에 넣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서 계속 노란색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얘는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서 CO2가 사라지면서 O2 산소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변할 겁니다. 이 B는요. 광합성이 일어난 시험관은 B일 것 같네요. 왜냐하면 C는 포일로 갈아놨으니까요. 가려놨으니까. 파란색으로 변한 시험관은 B죠. 자, 이 실험을 통해 알수 광합성이 필요한 기체가 뭐죠? CO2 기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비교해보면 되죠? A와 B. 하나는 빛의 색이 여기가 광파점이지. 그렇다면 이거는 온도고 Y축이 X축이 이 X축은 뭐지? 이산화탄소의 농도죠. 잠깐만. 한 페이지 넘겨봅니다. 정산작용 나옵니다. 정산이라고 하는 거 정발하고는 좀 다른 느낌인데 식물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수증기로 변해서 기공을 통해 공기적으로 빠져나가는 걸 말해요. 이거는 물을 빨아당기는 원동력입니다. 즉 빨대를 꽂아가지고 위에서 빨아주니까 아래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물 원동력의 상승입니다. 잎에 도달한 물은 광합성에 이용되고 난 뒤에 기체로 변해서 날아가는데 그래야 아래쪽에서 계속 새로운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수분량을 조절해 주는 데 있습니다. 체온을 조절해 주는 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물이 기체로 정발하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체온이 높아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자,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잎에서 이동합니다. 잎에서 일어난다고. 잎에서 일어난다고요. 줄기에서 안 일어난다고요. 이거 보세요. 줄기만 남겨놨잖아요. 이렇게 잎이 없어서 정산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식용유는 왜 이렇게 깔아놨을까? 아니, 정산작용으로 물이 날아가야지. 정발로 물이 날아가지 말란 이야기야. 정발로. 이게 나가 가장 활발하게 정산작용이 일어납니다. 수면의 높이가 상당히 낮아질 겁니다. 근데 나하고 똑같은데 비닐봉지를 쌓아놨거든. 비닐봉지. 이 비닐봉지 안에 물방울이 맺히는 겁니다. 전상작용으로 인해 잎에 빠져나온 수증기가 액화되었기 때문에 습도가 높아져서 이 나보다 정산작용이 적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일어난다? 정상작용은 잎에서 일어난다. 이건 가와 나를 비교해 보면 되죠. 근데 저기 습도가 낮을 때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거는 나하고 다하고 비교를 해 보면 됩니다. 자, 이게 대충 여기 있는지 잘 학교에서 배우지만 하시면 됩니다. 전상작용의 장소. 기공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기공은 여기가 기공이에요. 구멍공자입니다. 공기 기자에 구멍공자, 공변, 구멍 주위 이라는 뜻입니다. 변자가 변두리 할 때 변이거든요. 공변세포가 있는데 공변세포는 엽록체가 있습니다. 원래 표피세포는 엽록체가 없고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엽록체가 없습니다. 공변세포는 기공을 둘러싸고 있는 기체 구멍 주위 세포라는 뜻인데 엽록체가 있습니다. 초록색을 띱니다. 광합성은 일어납니다. 잠깐 졸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요게 또 중요하죠. 안쪽하고 바깥쪽 세포벽. 이게 안쪽이에요. 바깥쪽이요. 누가 더 두꺼워? 안쪽이 더 두껍습니다. 보다 두꺼워. 여기가 더 두껍다고. 여기가 더 두껍다고. 자, 공변세포의 정산작용 조절. 공변세포의 모양이 기공이 열리고 닫히면서 조절하는데 기공이 열릴 때는 정상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때가 언제냐면 낮에 열리고 밤에 닫힌다고. 기공이 많이 열려 전상작용이 활발하면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이까지 상승하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흡수되므로 광합성도 활발히 일어난다고. 정산작용이 활발해야 광합성 작용이 활발하다 이거야. 그럼 봐봐. 기공이 어떻게 열리냐면은 여기 낮 되면 빛인데 그 빛이 만들어지면은 엽록체가 있어서 공변세포가 광합성을 해. 광합성을 하면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녹말로 변환되면서 공변세포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변 세포로부터 공변세포에 물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공변세포가 뺑뺑해지는데 요거는 두껍고 이건 얇으니까 이쪽으로 펼쳐지는 거야. 바깥쪽으로 휘어진다고. 그래서 기공이 열린다고. 전상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빛이 강해야 되고 온도는 높아야 되고 바람은 잘 불어야 되고 습도는 낮아야 돼. 즉 빨래가 잘 될 때를 생각해 보면 돼. 빨래가 잘 될 때를. 그 다음 페이지 요거 하고 마칩니다.
무슨 작용이겠어? 정산작용이겠지 뭐. 식물체 속의 물이 수증기로 변해요. 잎의 기공을 통해서 공기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 자, 잎의 표피에 있는 작은 구멍을 기공이라 그러지. 공변세포가 두 개가 둘러싸고 있고, 정산작용은 뭐에 의해 기공이 열리고? 공변세포에 의해 기공이 열리고 닫히면서 조절된다. 기공은 주로 낮에 열리고 밤에 닫힙니다. 정상작용은 식물의 잎에서 맞죠? 정상작용은 주로 밤에 아닙니다. 낮입니다. 틀렸죠? 정상작용은 기공이 열리고 닫힘에 따라 조절이 되죠. 정상작용은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잎까지 이동하는 원동력이죠. 정상작용은 식물체 속에 이산화탄소가 공기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아니라 수증기가 수증기. 자, 정산작용 활발하면은 이게 수면이 많이 줄어들겠죠. 식용유에 의해서 청발은 막아놨지만 수면의 높이가 낮아진다 맞고, 나하고 가하고 비교하면 더 많이 줄어든 게 납니다. 그냥 나보다 가해서가 아니죠. 나가 더 많이 줄어듭니다. 가나를 비교해보면 정산작용은 잎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줄기에서는 거의 안 일어나는 거죠. 다는 시간이 되면서 비닐봉지 안에 물방울이 맺히게 됩니다. 그죠? 자, A가 공변세포예요. B가 기공이죠. A 공변세포 안쪽 세포벽이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진하게 보이죠. 엽록체가 있습니다. 원래 다른 표피세포는 엽록체가 없는데, B라고 하는 기공은 낮에 열리며 열릴 때 정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기공이 많이 열리면 정상작용이 활발해지는데, 이때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이까지 상승하고 열린 기공을 통해 공기 중에 뭐가 많이 광합성도 CO2 이산화탄소가 많이 흡수되므로 광합성도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 어떻게 되는지 일어나는데, 여기 잠깐 볼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검정말이 식물은 아닌데 광합성을 해요. 요게 에탄올을 이렇게 넣으면은 이게 탈색시키고 엽록체가 제거가 됩니다. 그래 잎이 탈색되어야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엽록체의 색깔 변화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 중탕 가열로 이렇게 탈색을 시키고 난 다음에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면 요게 녹말을 검출하는 용액인데, 녹말과 반응을 하면 청남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보면은 엽록체가 청남색으로 관측이 되는데, 바로 탈색하기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엽록체가 있던 자리라 이 말입니다. 탈색하기 전에 이거를 비교하면 엽록체가 있던 자리거든. 그러니까 엽록체 안에 녹말이 바로 저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엽록체가 청남색으로 관찰될 까닭은 검정말의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 포도당으로 만들어지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새끼는 일단 녹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만들어지게 광합성 식물세포에 잎에서 일어나며 광합성절과 뭐가 만들어진다? 녹말과 같은 양분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분. 자, 햇볕을 해두고 어둠상자, 이거면 빛이 있을 때만 광합성이 일어나지. 그래서 녹말이 만들어집니다. 빛 없을 때는 광합성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 테니까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페이지까지? 136페이지까지지.